네, 안녕하세요.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한시 수업을 했었어요. 그쵸? 이육봉의 자술, 그리고 허난설원의 채령국, 그리고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시까지 총 3편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어, 약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좀 필요한 한문 관련 상식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와 관련된 한자어를 좀 살펴볼까 해요. 아마 선생님 수업을 하면서 종종 몇 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나이와 관련된 한자어를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했으면 해서 선생님이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학습지를 보시면, 자, 나이와 관련된 한자어를 볼 건데, 먼저, 논어의 이제 위정편에, 논어 위정편에서 이제 나이, 그러니까 나이에, 이제 유래한 나이의 별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전체적인 원문은 바로 아래에 보시다시피, 자, 자왈, 12, 12호의 지확하고 31입하고 40이 부록하고 50이 지천병하고 60이 이순하고 70이 종심소욕 분류구라 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뜨듬 달고 풀이를 해볼 텐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뜨듬을 달아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뭐, 이제 아들, 혹은 뭐 자식을 뜻하는 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들, 자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다들 눈치채셨죠? 그죠? 네. 여기서 잘하는 것은, 그러니까 논어와 관련된 분 이름이 이제 공자시잖아요. 그래서 공자의 높임말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 잘하는 건 공자님을 말하는 겁니다. 공자의 높임말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 잘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말하다, 왈. 그러니까 자왈이라고 하면 자는 공자님이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다 우리 이 앞에 이미 기존에 배웠던 한자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얘는 나오, 나를 뜻하는 1인칭 나오자에, 그 다음에 얘는 열, 10, 숫자 10이에요. 그 다음에 있다, 유, 그 다음 다섯, 오. 근데 얘가 여기에서 열, 십자, 있을유, 다섯오 이걸 합치면 자, 12호라는 것은 숫자, 그러니까 10에 열에 있어. 다섯이 더 있어. 자, 10에 다섯이 더 있어. 10에 5를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12호라는 건 그죠? 15를 말하는 겁니다. 네. 열에 다섯이 더 있다. 즉 15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말 있다. 이. 여기서 말이을이는 뭐뭐 해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할게요. 뭐뭐 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해서. 그러니까 뭐뭐 해서라는 거니까 그 앞에 15 앞에 15는 이제 나이 15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 해서 좀 해석이 그런가? 그러면은 해서인데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되어서 그러니까 15세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다음 이건 앞에 배웠던 겁니다. 뜻지자 어조사 우자. 어조사우는 어디에 뭐뭐에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배우다 정확하게 쓸게요. 자, 배우다 학. 그쵸? 배우다 학. 그쵸? 배우다 학. 자, 그다음에는 숫자 셋, 3, 그다음에 열, 10. 자, 30 말 그대로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30이니까 숫자 30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 있다,
이 역시나 여기서도 앞에 선생님이 이제 이 말이었다 이 뭐뭐 해서 혹은 뭐뭐 되어서 라고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말이 따위는 다 앞에와 똑같이 뭐뭐 해서 혹은 뭐 되어서 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똑같이 갈 거예요. 다 앞으로 나오는 이 말이 따위는 다 그렇게 풀이를 할 거예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따위는 다 그렇게 똑같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는 서다, 서다, 립. 그래서 스스로 서는 걸 자립한다 그러죠. 그리고 홀로 서는 걸 독립한다 그러고. 그치? 자, 다음에 넷, 사. 숫자. 그 다음에 열, 10. 그러면 자, 40은 말 그대로 40, 숫자 40을 말하고요. 자, 말이따위 역시나 되어서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그쵸? 다음 아니다 불인지 부인지 하려면 뒷글자 선생님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뒷글자 소리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정말 많이 했었죠. 자, 뒷글자는요. 의혹되다, 의혹하다, 뭔가 의심을 하다, 의혹하다, 혹이라는 한자입니다. 자, 히읗이에요. 혹. 그러니까 아니다 불이 되는 거지. 그쵸? 뒷글자의 소리가 디귿이나 지읒으로 났다면 우리는 불하고 읽지만 디귿 지읒이 아니잖아요. 혹이잖아요. 히읗이었으니까 우리는 불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다섯, 오, 열, 10. 역시나 묶으면 50, 50, 숫자 50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역시나 말있다, 2. 여기서도 되어서, 뭐뭐 해서 되어서. 그 다음에 알다, 지, 하늘, 천. 그 다음에는 명령, 명령하다, 명하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 다음 여섯, 6, 여섯, 그다음 열, 10. 그래서 60 하면 또 말 그대로 숫자 60.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역시나 말 있다. 이 해석은 당연히 되어서. 그다음에 귀, 이. 그다음 순하다, 순하다. 뭔가 순하다라는 것은 뭔가 탁하지 않다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서 순하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어떠한 장애에 부딪히지 않고 그냥 곧바로 순하게 어떠한 뭐 그쵸 어떠한 뭐랄까 어 뭔가 크게 어딘가에 부딪혀서 흐트러지지 않고 곧바로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일단 다시 선생님 풀이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다음 일곱, 일곱, 칠, 열, 10. 그래서 70. 그대로 숫자 70이지. 그 다음 말 있다, 2. 역시나 뭐뭐가 되어서, 뭐 되어서. 그 다음 따르다, 종. 우리가 뭐 순종하다, 그쵸? 뭐 추종하다. 따르다, 종. 따르다, 종. 마음, 심. 자, 뭐뭐인 바. 뭐뭐하는 것. 바소, 뭐뭐하는 것, 소. 다음 하고자 하다. 우리가 다 기존에 배웠던 한자들이죠. 자, 그 다음 아니다 불인지 부인지는 뒷글자 먼저. 자, 여기서도 이제 발이 등장하는데 역시나 또 발과 관련된 뜻이 와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발로 뭔가를 뛰어넘다,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다, 뛰다, 넘어가다. 그래서 글자는 넘다, 유. 자, 유 이응이니까 아니다 불이죠. 그리고 얘는 법. 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법도 구라는 겁니다. 법구 혹은 법도 구라는 한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뜯으면 정리해봤는데 여러분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자, 자활은 말 그대로 공자가 말하였다. 그쵸? 자, 공자가 말하였다. 공자가 말하였다. 뭐라고? 자, 나는 16는 15를 말한다 그랬지. 그쵸? 여기서 이제 나이예요. 그러니까 15세라고 해석을 할 건데, 자, 그러면
나는 15세가 되어서, 그치? 나는 15세가 되어서, 나는 15세가 되어서, 자, 뜻했어. 뜻을 뒀어. 어디에? 배우는 것에 뜻을 두다. 자, 그러니까 즉 배우는 거는 학문이잖아요. 그쵸? 학문. 그쵸? 배움. 자, 그래서 나는 15세가 되어서 학문에 뜻을 두었다. 나는 15세가 되어서 학문에, 즉 배우는 것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뭐뭐하고.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러니까 나이가 15세가 되면 이제 학문에 뜻을 두어야 하는 나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움에 집중해야 되는 나이. 자, 그 다음 이제 30. 이제 30.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풀이 순서를 또 바로 1로 갈게. 자, 그리고 30이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이 따이는 대여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31입은 30이 30살이지. 30살이 되어서는 립, 섰어. 자, 30이 되어서 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스스로 자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립. 그러니까 30이라는 나이가 되면 이제 그때는 약간 부모의 도움이나 뭐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세에 30세가 되어서는 어떻게 했다? 스스로 이제 자립했고, 자립하였고, 자립하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30세가 되어서는 자립을 하였고, 자, 그 다음 40. 자, 40. 여기서 또 1로 갈게요. 자, 40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다? 자, 의혹되지 않았다. 자, 40이 되어서 의혹하지 않았다는 건, 그러니까, 먼저 풀이를 써보면, 40세가 되어서는 의혹되지 않았다. 얘기는 이제 나이 40이라는 나이가 되면 그만큼 연륜도 쌓이고 뭐 삶의 지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일에 쉽게 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르면, 무지하면 어떠한 일을 겪거나 들었을 때, 이게 맞는 건가? 이거 내가 속는 건가?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인가? 라고 엄청 의심을 할 수 있고 의문을 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40이라는 나이가 되면 어떠한 일에 쉽게 의혹을 당하지 않는다. 쉽게 의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뭔가 사리분별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40이 되어서는 의혹되지 않았고 어떠한 일에 쉽게 의심을 품지 않았고, 그 다음 50이 되어서는, 자, 50이 되어서는 어땠다? 알게 됐어요. 무엇을? 천명,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됐다. 하늘의 명을 알게 됐다. 자, 50세가 되어서는 천명, 하늘의 명을 알게 되었다. 하늘의 명을 알았고, 네, 하늘의 명을 알았고.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건, 하늘의 명은 여러분 어떤 도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를 이제 뭐랄까 나타내는 거거든요. 천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50세가 되어서는 하늘의 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50세가 되어서는 하늘의 명을 알았고, 그 다음 60. 그쵸? 60. 자, 60이 되어서는, 자, 60세가 되어서는, 자, 이순. 귀가 순하다? 자, 귀가 순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귀가 순하다라는 게 아니라, 귀가 순하다. 귀가 순하였고. 우선 해석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귀가 순하다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뭐냐면, 얘들아, 귀가 순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귀로 들어오는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오는 모든 그 지혜라든가 혹은 어떤 정보들이, 어, 뭐랄까, 우리가 이제 나이 60이 되면 귀로 들어오는 모든 뭐 정보나 그러한 일들이
어, 어떤, 막 뭔가 뇌를 거쳐서 뭔가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순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딱 겪었을 때 이거를 뭐랄까 뭔가 옳고 그름을 막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귀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에 이제 깨달아져서 어긋나거나 걸림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지극하게 돼서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원만해서 어떤 일을 들으면 곧바로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들으면 귀로 들으면 곧바로 순하게 곧 바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일을 귀로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귀로 순하게 바로 쏙쏙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세가 되어서는 귀가 순하였고, 그 다음, 자, 70. 자, 70. 자, 70이 되어서는, 자, 마음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가도,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넘지 않아. 뭘 넘지 않아? 법도. 어떠한 법도 혹은 도리. 숫자가 이게 아니죠? 어, 법도를 넘지, 선생님 왜 이러니? 법도를 넘지 않는다. 라는 거니까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70이 되면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우리가 뭐든 게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을 해도 될까? 아니면 혹은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 괜찮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 70이 돼서는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거, 말이든 행동이든 내 마음대로 어떠한 일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그 말과 행동이 법도를 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저절로 도리에 맞는 말과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70이 되면 그만큼 뭔가 이 삶의 지혜가 많이 쌓이는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막 힘쓰지 않아도 어떤 걸 막 힘들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법도를 넘지 않는다. 즉 도리에 딱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뭐 15세, 30세, 뭐 40세, 50세, 60세, 70세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논어에서 이제 공자님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본문에서 자, 15세. 자, 15세는 뭐라고 하지? 자, 15세에 아까 15세가 되어서는 어떻다? 학문의 뜻을 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뜻지자와 배울 학자를 따가지고요. 지학. 그러니까 15세는 지학이라고 합니다. 지학. 뜻지자와 바로 본문에서 따오는 거예요. 바로 뜻지자와 배울 학자를 따서 저기에서 우리 본문에서 따서 뜻지자 배울 학자 따서 15세를 지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30세는 30세가 되어서는 자, 스스로 이제 설 수 있는 나이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30은 앞에 말 있다 이까지 같이 붙여서 일입이라고 해요. 일입. 30을 그래서 말이을 이자라
설립을 합쳐서 바로 일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40세는, 자, 40세는, 그쵸. 자, 40이 되어서는 불혹, 의혹되지 않는 나이다 라고 그랬지. 그래서 불혹 그대로 따와요. 그래서 불혹, 그래서 40을 불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50세. 자, 50세가 되어서는, 자, 하늘의 명을 하는 나이다. 그래서 바로 지천명. 알다지, 하늘천, 명령명자에 써서 지천명.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해요. 선생님 글씨가 너무 엉망이죠, 여러분. 미안해요. 다음 60은 그대로 따오는 거야. 자, 60이 되어서는, 자, 바로 귀로 들리는 모든 말들이 바로 순하게 들어왔다. 순하게 이해가 됐다. 라고 해서 이순. 그쵸? 그래서 귀자, 순할 순자를 써서 60을 이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70. 자, 나이 70이 돼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 저절로 도리에 맞는다. 라고 했지. 그래서 70은 여기에서 딸의 종자와 마음 심자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종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종심. 나이 70을 종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약간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나이 관련된 한자를 봤는데, 자, 15세부터 70세까지 논어에 나오는 나이들을 쭉 봤어요. 한번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나이와 관련된 거는 논어에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제 나이와 관련된 별칭에도 있어요. 선생님이 6가지만 가지고 와봤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자, 약관이라고 하는 나이가 있어요. 자, 먼저 한자의 뜨듬을 적어보면, 자, 여기다 쓸게요. 약할 약자, 약하다 약자에 그 다음에 있는 갓관이야. 그래서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약할 약자에 이제 갓관자를 쓰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약하다? 갓? 자, 갓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선생님 참 그림을 못 그려, 그죠? 갓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자죠, 그죠? 약간 이제 옛날,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이 쓰던 거잖아요. 그쵸? 어린 남자 소년들은 쓰지 않고 성인들이 쓰는 이제 갓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갓을 보통 쓴다라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성인이 됐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럼 우리가 보통 성인이 되는 나이를 20세잖아요. 20세, 그렇죠, 보통. 그러면은 왜 굳이 앞에 약할 약자가 붙었느냐? 그러니까 약과는 남자 나이 20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남자 나이 20세, 갓을 쓰는 나이에서 20세인데, 앞에 약할 약자 붙은 거는 사실 20세라는 건 이제 성인이 되긴 했지만 아직은 좀 미성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20이 됐다고 해서 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약할 약자를 붙인 거는 아직은 좀 그래도, 그러니까 소년과 약간 성인의 그러니까 사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아직은 좀 미성숙한, 예, 그러니까 일반 정말 한 보통 3, 40대 그 성인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미성숙하고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약할 약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 나이 20세를 약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약관. 자, 그 다음에는, 자, 환갑. 환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환자는 무슨 환자냐? 돌아오다 환. 돌아오다 환자에, 자, 갑이라는 것은, 첫째 천간 갑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조금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요, 이제 뜨듬을 달고 나이만 알려주고요. 선생님이 이제 다시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그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 환갑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첫째 천간 갑으로 다시 돌아오는 나이다라고 해서, 만 60세를 뜻해요. 만 60세를 뜻하는데, 이 환갑에 대해서는 다시 학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만 60세, 환갑이랑 또 같은 말은 이제 회갑, 회갑이라고도 해. 회갑. 그러니까 환갑과 회갑은 같은 나이예요. 그럼 회자는 역시나 돌아올 회자예요. 그러니까
환갑, 돌아올 환자의 첫째 청간 갑, 회갑도 역시나 돌아올 회차의 첫째 청간 갑, 같은 한자지. 자,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자, 그 다음에 진갑. 진갑이라는 것은 역시나 진은 나아가다 진, 앞으로 전진. 그쵸. 나아갈 진자에 갑도 위에 환갑에 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갑이라는 것은 이제 환갑, 만 60세를 말하는 거든. 그러니까 만 60세보다 더 하나다, 더 나아갔다라는 거, 더 나아갔다. 그러니까 즉, 만 60세보다 한 살 더 나아간 나이, 즉, 만 61세를 진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고희라는 것은, 자, 옛꽃자에 드물다 희.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드문 걸 희박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에는 드물었다. 옛날엔 드물었다. 라는 뜻인데, 이게 나이 70세를 말해요. 70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이제 뭐, 8, 90, 80, 뭐, 7, 80세는 거뜬히 다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 옛날에는 나이 70, 뭐, 7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거의 너무 드물었다.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린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고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이 두보의 시 중에 곡강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따로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자, 두보의 시 중에 곡강이수라는 시가 있어요. 그 곡강이수에서 유래를 한 건데 그래서 유래한 말인데 고희라는 거는 거기에 어떠한 글이 있냐면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인생 70 고래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옛꽃자와 드물 희자를 찾아서 이제 고희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인생 70 고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사람 인생 70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다. 똑같아요. 네. 인생 70까지 사시는 분은 드물다. 옛날부터 드물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고이라는 것은 옛날엔 드물었다. 나이 70까지 사는 사람은. 음. 근데 우리 아까 논어에서 나이 70을 나타내는 말 배웠잖아요. 종심. 그쵸? 아, 나이 70을 가리키는 말은 종심이라는 말도 있고, 고이라는 말도 있구나. 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백수. 백수라는 것은 자 희다 백자에 흰 백자 그 다음에 나이 숫자예요. 그럼 백수 흰 나이 보통 이렇게 하면 어 되게 머리가 하얘지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을 뜻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백수는 99세를 말해요. 99세 나이 99세 왜 그러냐면 이건 좀 재밌어. 자, 선생님이 아마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얘는 100, 100이에요. 그쵸? 자, 방금 전에 본 거 흰백은 이거고. 그쵸? 위에 획이 한 일자. 그쵸?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흰백은 100백, 100백, 숫자 100. 그래서 뭐가 빠져야 돼? 이 한일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마이너스 한일. 하나, 일을 한 거야. 그쵸? 음. 자, 100백에서 요 획을 빼야 되잖아요. 이걸 빼면 흰백이 되잖아. 그럼 봐봐. 100은 100이야. 하나는 1이야. 100 빼기 1은 99가 되죠. 그래서 흰백의 나이라는 것은 99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좀 글자로 장난을 치는 거죠. 글자로.
글자로. 그다음 마지막 상수는 자 윗상자에 그다음 또 나이 숫자. 자 상수라는 것은 자 여기서 위라는 것은 최상을 나타내는 거거든. 최상. 자 최상의 나이다. 최상의 나이라는 것은 100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뭐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비유적으로 그냥 가장 많은 나이 가장 그런 걸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100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상의 나이로도 100세다. 100세 우리가 뭐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듯이 어,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최상의 나이는 100세다. 상수를 100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나이와 관련된 한자어를 꽤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부가적인 설명은 선생님이 학교 가서 다시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